네, 안녕하십니까. 개념 따라잡기 2강 박형민의 개념 따라잡기. 네, 압도적인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극한을 따로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 즉 극한을 따로따로 찢을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증명할 게 없는 게, 극한의 성질은 고등교육과정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은 그냥 알려져 있다고 교과서에 나타납니다. 자, 극한을 따로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fx 플러스 gx를 한꺼번에 리미트를 한 거는 각각의 찢은 거, fx와 gx를 각각 찢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찢어서 계산하려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했을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했을 때 gx가 각각 존재해야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미분계수 같은 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개념을 알면 이제 개념 따라잡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5번 문제, 4번 문제는 합성함수 할 때 같이 할게요. 네. 5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리미트 x 무한대꼴을 먼저 건드리면요, fx가 3x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죠?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fx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x제곱 플러스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암튼 뭐 3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x제곱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면 뭐 따질 게 있나요? 자, 최고창의 개수만 따지는 거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에서 x제곱의 개수를 좀 구해보면은 10이죠. 그 다음에 분자에서 x제곱은 2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답이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1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군요. 오케이, 이제 또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한대 특강인데요, 무한대라는 거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한대랑 어떤 수를 비교하면은 무한대가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한없이 큰 수이면서 지금도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즉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한대 연산을 할 때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고요, 무한대의 제곱은 당연히 무한대고요, 무한대와 3무한대를 비교했을 땐 당연히 3 곱하기 무한대가 클 거고요, 무한대 제곱과 무한대 세제곱을 봤을 때 대수관계는 당연히 무한대 세제곱이 크겠죠. 자, 근데 이게 무한대라고 치고 한다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에는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분의 0꼴 시간에도 배웠죠? 부정형이 뭔지? 그러니까 모든 정해져 있지 않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떤 분자가 더 큰지 분모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죠. 비율이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요, 그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자분의 부자라고 해서 하고, 부자 마이너스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의 종류라는 거는 진짜 막 억만장자, 조만장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부자 간의 부를 이렇게 비율로 계산한다. 그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 비율에 따라서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정형의 정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게 바로 무한대꼴 이 부정형의 핵심일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무한대예요. 왜? 압도적인 영향력이 무한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1조에다가 1000원을 1조라고 하지, 1조 1000원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한대 플러스 1억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암튼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면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기에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 무한대 성질을 바탕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자,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3x 플러스 3x가 있고 2x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닙니까? 극한은 대입해도 된다고 했죠. 2 무한대분의 3 무한대예요. 그러면은 무한대라는 거의 비율은 결국에 3분의 2죠.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약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분자 분모를 x로 나눠봐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죠. 결국엔 압도적인 영향력, 분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1차 항의 개수가 2죠. 분모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1차 항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3분의 2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 항의 개수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풀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무한대가 되고요. 분자의 최고차항이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크면 0이 돼요. 왜 0이 되냐? 제가 저번에도 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x분의 1은요 0이라고 했죠. 이때 0은 진짜 0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지금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분의 x라고 하더라도 값이 0인 게 이걸 약분해보면 약분하기도 전에 그래서 1차고 2차기 때문에 분모에 그러니까 극한값을 대입하잖아요. 무한대를 대입할 건데 분모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점점 더 0으로 가까이 가고 결국엔 극한값에 해당하는 목적지는 0이 된다는 소리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럼 언제 0이 아닌 상수의 극한값을 갖냐? 분자의 최고차항과 분모의 최고차항이 같을 때 이때서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분자 분모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 개수를 비교함으로써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0도 될 수 있고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부정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당황하지 말자라는 걸로 넘어가 볼 건데 이런 걸 풀 때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3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2분의 3이에요. 그 값은. 근데 이제 이 무한대로 x가 가까이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결과의 차이는 바로 이 루트에서 나거든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루트 안에 x제곱은요 절대값 x랑 같다. 왜냐면은 x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양수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이랑 성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은요 절대값 x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t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최고차항 분자와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최고차항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할 건데 여기 지금 9x제곱이죠. 9x제곱은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오겠어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튀어나올 거고요. 분모의 이 4x제곱은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분자가 분모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됨으로써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였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x와 루트 x제곱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른 거고 여기서 잠깐 참고하라면 루트 a의 의미가 바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설명해보자면 그대로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는요 벗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루트 9x제곱은요 3x로 나오잖아요. 그 뜻이에요. 결국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루트 안에 지금 9x제곱과 4x제곱이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x의 개수인 5가 들어가기 때문에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예요. 이때는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5는 그대로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죠. b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아니 쌤, 근데 분자는요 왜 마이너스 5가 아니죠? 아니, 어차피 여기가 뭐야, 그러니까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보세요. 생각해봐요. 이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분의 5x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벗기고 난 다음에는 왜 그러냐면 한번 제입해봐요. 5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3 무한대 마이너스 2 무한대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 5분의 5 무한대분의 5 무한대기 때문에, 그쵸? 아 죄송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분자에 마이너스 5 무한대, 그러면은 분모에 3 무한대 플러스 2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7번 같은 경우에는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요,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요 딱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를 구하라 했을 때 답이 뭔가요? 무한대죠. 왜? 무한대 뜻강의에서 배웠듯이 무한대 제곱에서 아무리 마이너스 4를 빼도요 여전히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문제 낼 가치가 없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이런 게. 근데 이렇게 내면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그래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극한값을 구한다고 치면요, 자 구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답이 뭔가요?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런 극한값.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4잖아요. 그러면 답은 뭔가요? 4예요. 4. 그쵸? 근데 이래도 문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루트죠. 루트. 그러니까 일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 오면 여기도 x제곱이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트를 씌워버려요.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 맞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 같죠? 왜? 어차피 이거 제가 알겠죠? 튀어나올 때 뭘로 튀어나와요? 응? 튀어나오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를 만족시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바꿔주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뭘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가 똑같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요. 차수는 1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해 보시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따라서 2ax네요. 보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를 씌우면 이게 3이래요. 그럼 생각해봐요.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해야 되죠.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만 남겨놓기 위해서 그러면은 a가 3이죠. 답은 3번이네요. 7번. 네, 0 곱하기 무한대.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요. 여기서 0은요 가짜형이에요. 무한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요. 무한대분의 상수는요 0이었어요. 0분의 상수는 무한대였어요. 그러면 무한대를요 0분의 상수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0분의 상수 곱하기 0은요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을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꾸면 무한대분의 상수 곱하기 무한대가 돼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은요 결국에는 그 두 가지로 바뀌어서 푸는 거고 이 수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방법은 통분이 다예요. 통분을 어떻게 하냐, 그냥 자 보세요. 8번 문제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통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통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됩니다. 거기다가 x를 곱했어요. x분의 1 곱했어요. 거기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했을 때 치워주시면은 0분의 0꼴이 되죠. 0분의 0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미 지금 분모에는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있죠. x라고. 그럼 분자를 유리화해야 되겠죠.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세요.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x가 되네요. 그래서 약분이 돼서 0으로 만든 인수의 개수를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해 주시고 마이너스 1분의 2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0 곱하기 무한대꼴이 같고요. 9번도 쉬워요. 9번은 이거를요 제가 fx라고 할게요. x-1분의 절대값 x-1을 fx라고 하면요 fx는요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그려볼게요. x 이퀄 1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어요. 함수가 y값이 1인데 1보다 오른쪽인 부분에서는 1이고요. 1보다 작은 쪽인 부분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리미트 x가 지금 1로 가까이 갔을 때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로 가까이 갔을 때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하는 1이기 때문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죠. 그때를 뭐라 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지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10번 얘기 보겠습니다. 11번 일단 하기 전, 그러니까 11번까지가 이제 오늘은 10번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11번 샌드위치 정리죠. 샌드위치 정리부터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금방금방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재밌어요. x 플러스 t라는 직선이 있고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이차함수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대칭성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AH-CH를 T로 표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극한을 구하는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T가 0 플러스, 즉 우극한을 구하는 건데요. 당연히 AH-CH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자, 지금 보세요. AH가 어디예요? 이게 AH고 그 다음에 CH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라면 이 두 개 A와 C와 H를 구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아니면 자, 일단 이 두 개가 지금 교점이잖아요. 이 1참수와 2참수와의 두 개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t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x제곱 이퀄 x 플러스 t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자, 합이 뭔가요? 합이 1이에요.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요 마이너스 알파죠. 제가 알파를 양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AH는요 이 부분이니까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CH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왔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1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가 되죠. 근데 지금 이건 알았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알면 끝나거든. 근데 생각해봐요. 합이 나와 있고 차가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공식이에요.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 곱이라는 식을 기억해 주세요.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4배 곱.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의 제곱, 그러니까 합의 제곱이 1이죠. 1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4t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의 제곱은요 4t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차는 루트 4t 플러스 1이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뭐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플러스 루트 4t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H-CH는요 루트 4t 플러스 1, 아까 AH가 네 마이너스 CH는요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래서 t 해주시면 되고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웠을 때 0분의 0꼴이네요. 그러면 또 유리화 해주시면요 분자를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하고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죠? 4t가 되네요. 그래서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해주고 t0을 대입해주시면 답은 2가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샌드위치 정리와 이제 0분의 0꼴 미정계수의 결정을 하실 겁니다. 목차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한의 뜻, 오늘은 어디를 했냐, 극한을 따로 처리하기 위한 전제조건, 무한대 뜻간과 관련된 세 가지 부정형꼴이 있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샌드위치 정리는 아직 안 했고 오늘 이 세 가지를 했고요. 극한을 따로 처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미분 가서도. 다음 시간에는 샌드위치 정리와 인생 무상 그리고 0분의 0꼴과 인수의 개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극한의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은 좀 더 나중에 심화돼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한 번 더 맞닥뜨리게 되고요.
극한은 미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속과 미분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